말로 쓴 칙칙한 기사는 가라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상식의 반대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시장을 읽는 남자 이주호 앵커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또 특별한 시간 마련해요. 요즘에 특별한 시간 굉장히 많이 마련해요. 아, 저희 그 게스트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 오늘은 이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시황맨과 발칙한 경제 콜라보레이션 발칙한 시황맨. 팟빵의 팟캐스트계의 연예인이에요, 이분은. 그렇죠. 시황맨. 예, 경제 팟캐스트계의 연예인이죠. 이분은 항상 2위를 기록하고 있는 분입니다. 블로크 이동훈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최근 장세가 굉장히 궁금해요. 그럼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있는데 이게 폭락도 아니고 그냥 찔끔찔끔 계속 내려와서 지금까지 와 있었잖아요. 네. 이렇게 어떤 요인들이 좀 지금의 하락장을 만들고 있는 걸로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진짜 한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전쟁하는 거 같이 그러니까요. 반영이 돼버렸잖아요. 네. 사실상 보면. 그러니까 네. 근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매도하는 거를 잘 보면 일단 실적에 대한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실적. 네, 그러니까 피크다. 우리나라 엄밀하게 보면 삼성자 하이닉스 빼놓고 나머지를 평균했을 때 실적이 과연 올해 좋아질 것이냐라는 고민이 좀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매수할 정도 사안은 아니다라는 거를 우선 좀 봤던 것 같고,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그래도 글로벌 경기가 회복이 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수출 기업들이 좀 많기 때문에 여기 네네. 당연히 좀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수출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봉쇄가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무역 네. 전쟁이라는 아. 걸로 봉쇄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부담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다음에 또 MSCI 자금 같은 경우도 뭐 중국이 편입이 되네, 뭐 사우디가 편입이 되네 이런 논란이 있다 보니까 또 그 부분도 일부 좀 빠져나가고 우리가 빠져나갈 핑계들은 굉장히 좀 많이 있었는데,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매수할 동기부여는 상대적으로 좀 없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아마 그것도 좀 지나면 풀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금리 같은 경우에 이게 금리를 올리면 뭐 자금 빠져나간다고 막 불안하다 그러고 금리를 근데 또 낮추면 이게 미국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럼 이거 진짜 패닉이다 그러는데 그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역대로 보면 미국이 금리 올릴 때 증시는 강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처음에 한 두세 달 정도는 조금 부진하게 그렇죠. 가다가 네네. 그 이후에는 굉장히 강했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도 금리 인상 4번인데 잘 보면 내년도 전망치는 수정된 게 없거든요. 3번. 예. 그러니까 3번 정도 됐는데 아마 3번 이상은 어려울 거라고 네네.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3% 이상 금리는 연준위원들이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네네. 현재 봤을 때는 3번 이상은 안 될 거라고 본다면 어쨌든 점진적인 금리 인상이라고 평가해 볼 만하거든요. 그러면 과거에 봤을 때 점진적인 금리 인상 국면에서는 미국 경기 좋다라는 쪽으로 보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이제 비싸게 갈 거고, 우리나라는 지금은 일단 초기에 금리 올리면 자금 빠져나가 이런 공식에도 매몰돼 가지고 빠지는데, 근데 우리나라도 결국에는 이제 금리 인상 국면에서는 우리나라도 따라서 올라갔거든요. 예. 미국 경기 좋다고. 네네. 그러니까 아마도 결국에는 다시 따라갈 것 같아요. 그 우리가 금리를 보면 큰 그림의 경기 전망을 볼 수가 있잖아요. 예. 미국에서 올해는 이제 4차례, 이제 2차례 정도 남았고, 그리고 내년 3차례까지 올린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러면 금리가 정체되거나 혹은 이제 금리를 인하하는 단계가 되면 미국이 이제 경기가 좀 위험할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내년에 저희는 금리 안 올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했었어요, 과거에도? 그게 이제 점도표로 파악을 점도표로 하는 거죠. 하죠. 예, 예. 점도표 네네. 보면서 이제 어느 정도 위치에서 스탑이 되는 위치가 나오면 이게는 이제 금리가 거의 정점이구나. 그럼 내년까지는 그래도 좀 계속 갈 것 같으세요? 내년도 3차례 정도라고 보면은 미국 경기는 내년도까지는 계속 좋고, 특히 이제 올해 감세했잖아요. 네네. 네. 감세 효과가 올해와 내년도까지는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정도까지는 미국 경기는 괜찮을 거다라고 보는데 이제 네네. 트럼프가 변수죠, 그냥. 왜냐면 그냥 주식 사야 되나 싶어서 그 양반은 진짜 이렇게 저 증시를 이렇게 전망의 시장으로 만들어 놓질 않았어요. 그냥 네, 불확실성의 예. 시장으로 만들어 놨고, 네네. 저는 사실 금리 같은 경우는 되게 심플하게 보는 게 이게 이런 정도 수준이 되면은 금리는 전망할 수 있는 단계가 넘어간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냥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거지 예. 전망을 하는 게,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그 경기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네. 경기가 좋네, 금리 올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경기를 이렇게 뭐 경기를 그렇죠. 좋게 예. 하기 위해서 금리를 네네네. 낮추는 게 아니고 네네.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를 낮추고 뭐 경기가
뭐 좋으니까 금리를 올리는 거지. 뭐 저는 약간 좀 이렇게 좀 생각은 하는데 그냥 워낙 노이즈가 좀 심하니까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자꾸 이렇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일단 잘 안 보려 그러고 네네. 안 되는 이유를 자꾸 찾으려 그러는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장도 여기다 약간 충격만 딱 주면 또 훅 빠지고 뭐 이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하반기에 대한 전망을 한번 들어볼게요. 예. 저희가 상반기, 그러니까 지금 매도하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미중 무역 분쟁을 둘러싼 상태에서 매도하는 것들이 우리나라에 딱히 매수할 만한 요인은 없는데 매도할 만한 요인은 있으니까 매도를 한다고 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하반기에는 어때요? 매수할 만한 요인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생길 거라고도 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사실 1분기, 2분기 들어서 외국인들이 가장 매수할 수 있는 동기 중에 하나가 남북관계 개선이었거든요. 네네. 그쵸. 네. 근데 남북관계 개선이 됐는데 이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의외로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다른 나라에서는 북한 전문가가 없거든요. 그쵸. 우리가 보통 알 때 미국에서조차도 북한 전문가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북한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도 그게 문제가 리스크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북한을 잘 모르니까. 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제 실질적으로 북한이 어떤 핵을 완전히 비핵화하는 쪽으로 넘어가게 되고 남북 간의 어떤 전쟁을 하지 않는 단계가 눈으로 확인이 된다면 이건 굉장한 모멘텀이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연간으로 투입하는 국제부기가 40조 원이 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금액의 상당 부분이 경제 활성화로 넘어갈 수 있는 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군대 복무 기간이 짧아지게 됐을 때 이 사람들이 생산할 수 있는 인력을 네, 붙이게 증가 네, 가능 되는 인가가 네. 되죠. 예.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매수 동기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의 주가는 상당히 싸져 있는 상태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좋은 어떤 동기 부여가 될 가능성이 있고, 아마 그거는 이제 사실 중장기적인 관점이니까 네네. 그렇죠. 단기적인 방아쇠는 결국에는 이제 실적과 이제 그 무역 분쟁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된 때부터 시작이 돼서 그 단계에서 단계별로 이제 북한 재료들이 좀 더해지고 하면서 시장이 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나올 것 같아요. 하반기에 가장 그 정말 돈 뿌릴 것 같은 업종. 이게 테마 하나하고 업종 하나로 우리가 구분해서 이제 보면 네네. 그러니까 테마 쪽은 이게 저는 정말 대북 싫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테마주 싫어해요. 네. 테마주 싫어하는데 대북주가 한 번은 다시 움직일 것 같다. 네, 어떤 이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이제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 뭐 뉴욕을 간다든가 아니면 네. 이제 워싱턴을 간다든가 이런 네. 이벤트가 만들어지고 또 이제 문 대통령이 또 평양을 갈 일정도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이게 왜냐하면 스케줄 투자라는 거를 꼭 하거든요. 이런 투자 주체들 스케줄 투자 그러니까 일정에 맞춰서 그걸 맞춰서 미리 준비를 네, 한다고 네. 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미리 준비해서 아마 대북 관련주가 한 차례 정도는 더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다음에 이제 업종으로는 상반기 내내 놀았던 업종들, 그러니까 상반기 내내 놀았던 업종들 중에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좀 싼 거를 보자면 여기저기 저는 이제 IT 장비주들, 네, 근데 네. 장비주 내에서도 굉장히 좀 편차가 심한 것 같아요. 저도 요즘 들어서 깜짝 놀랐던 게 현업에 계신 분들한테 얘기를 좀 들어보면, 그러니까 그 회사 근무하는 분들, 네네네. 상장사 근무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어떤 분은 너무 좋은데 아까 제가 어떤 분 말씀드렸을 때는 공장이 스탑돼 있다고 네네. 말씀했다고 디스플레이 해서 쪽. 예, 네.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업체가 심해요. 또 네. 어떤 기업은 주가가 너무 빠져갖고 전화해서 이제 주담분하고 이제 통화를 좀 해보면 회사가 아무 문제 없다고 오히려 네. 실적도 좋다라고 얘기를 좀 네. 하고 좋은데 왜 저러는지 자기네들도 잘 모르겠다. 근데 그렇죠. 그 말투가 이분들 전화 되게 많이 받잖아요. 예, 예. 아 싫은 거예요. 아니, 짜증나는 아니, 거죠. 그러니까 짜증나는 게 아니라 네. 자신감 있게 하는 말인 거 있잖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딱 씩씩하게 자신감 있게 모릅니다. 실적 너무 잘 돌아가는데 공장 너무 잘 돌아가는데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터득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네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투자들이 알거든요. 나중에 되면. 그러니까 아니까 이런 기업들이 한번 위로 강하게 분출할 거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화요일 증시에 좀 의미가 있었던 게 그런 기업들 몇몇 개가 시장이 급락할 때도 플러스 막 5% 6% 유지가 되더라고요. 네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그래서 이게 좀 서막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반도체 고점론 지금 IT 장비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예. 반도체 고점론 뭐 이렇게 지금 그 반도체 고점론은 진짜 고점론이냐가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의 반도체 고점론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 애널리스트 보고를 보면은 반도체 뭐 삼성전자 이런 데 실적을 내년 1분기가 바닥일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그좀 고점론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바닥이요, 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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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제 반도체 실적을 추정해 볼 때 장비 구매하는 그 금액 총 규모로 좀 따져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가 재작년보다 전 세계 장비 구매 비용이 한 30% 정도 증가했어요. 아. 예,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네네. 사실 미국 기업들이 굉장히 세죠, 장비 쪽은. 근데 네네. 올해 같은 경우가 작년도 대비 10% 증가했거든요. 그럼 상승률이 많이 줄었네요. 줄었지만 작년도가 워낙 셌어요. 아, 예. 네, 작년도가 워낙 셌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 이제 10%. 근데 이제 내년도 같은 경우도 올해 비슷하게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중국이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전 세계에서 반도체 장비 발주할 때 1위는 무조건 우리나라예요. 삼성전자가 있으니까. 네네. 근데 2위가 보통 보면 이제 TSMC 이런 기업들이 줄줄이 차지했었거든요. 근데 순위가 뒤집혔어요. 중국으로. 그러니까 중국 쪽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네네.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1분기에 매출은 잘 나왔는데 이익이 줄어든 기업들이 좀 있다. 네네. 알고 보니 중국에서 거래선 만들면서 초기 투자 비용이 들어갔고 이게 이제 이후부터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이 나올 것 같다라는 네네.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수익성이 확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좋을 거다. 그러니까 반도체 전체 업황으로 봐도 지금 예전엔 PC나 뭐 기껏해야 서버 네네. 이 정도였다가 지금 SSD나 스마트카 들어가고 하면 스마트카 같은 경우는 전자제품에 안에 착용되는 적용률이 거의 2배, 3배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기존 네네. 예. 뭐 반도체 수요 당연히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감안을 해본다면 더군다나 중국 사람들이 이 대륙 개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요가 계속해서 줄어들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도체 고점론은 3년 동안, 4년 동안 계속 이어지기만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근데 그 최근 고점론, 그러니까 이 전까지의 고점론은 이게 부정이 됐어요. 이게 주가나 실적으로 부정이 됐는데 네. 지금 고점론은 이제 삼성전자 주가 빠지고 실적이 상승폭이 조금 줄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는 거봐라 소리가 나오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게 그러니까 올해 연간 기준으로 보면 삼성전자는 마이너스예요. 10% 정도. 근데 하이닉스는 플러스예요. 이익이요? 아니 저기 주가가. 아, 주가가요? 예, 네네. 주가가 그렇고 삼성전자는 이익을 갉아먹는 요인이 이제 스마트폰 분야. 네네. 그러니까 갤럭시 S9이 생각보다 네. 제가 지금 9으로 바꿨는데 원래 노트 2 쓰다가 예, 예. 노트2요? 예, 6년 7년 동안 쓰다가 이제 바꿨어요. 예, 바꿨는데 아니, 주식해서 돈 많이 버시고서 왜 핸드폰을 안 바꾸시니까 경기 부양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런 걸 되게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삼성전자 주가가 그래서 5만 원 밑으로 지금 깔려 있다고 지금. 제가 그러니까 저한테 쓰는 건 악착같이 안 쓰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네. 뭐 그럼 가족이나 저희한테 밥은 한번 뭐 가족이나 주변한테 쓰는데 저한테는 되게 안 쓰는 편이어서 근데 제가 살면서 느꼈더니 에이트하고 차이가 없네라는 느낌을 그거 굉장히 정말 많이 치명적인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제 모바일 수요를 좀 부족하게 만들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걸 제외하고 반도체 쪽은 이익이 하향 조정된 건 아직은 없거든요. 그래서 네. 이걸 감안해 본다라면 반도체 쪽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문제되지는 않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설문조사가 참 재밌어요. 그 옛날에 250만 원 할 때는 그냥 뭐 기관들이나 하고 뭐 그래서 사람들이 별 관심 없었는데 올라가면 배나 아파하고 뭐 이 네네. 정도였어요. 예. 올라갈 땐 비쌌단 말이에요. 그렇죠. 250만 원. 네. 근데 5만 원으로 약분을 하고 나서 이제 가격 주가 계속 빠지는 거예요. 뭐 국민적인 욕을 먹고 있어요 지금. 옛날에는 욕을 덜 먹었는데. 그래서 지금 이재용 부회장님의 상심이 지금 되게 위험해졌습니다 지금. 반대 여론이 형성이 됐어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힘내야 됩니다. 자사주 매입도 안 하고 늘 했었는데 아 그러니까 그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저는 왜 굳이 그 반도체 완성,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추천을 안 하시고 아니, 예. 추천이 아니라 그것보다 장비주를 좋아하는지를 봤더니 중국의 발주가 많아질 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중국 발주라는 게 기질이 좀 뚜렷해요. 그러니까 이제 네. 보면 중국이 굉장히 짜게 주기 때문에 이익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에 공급하는 거는 절반 정도가 안 될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익률 전체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은 떨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지금 대신에 전체적인 이익 총량 자체는 늘리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감안해 본다면 주목해 볼만 하다라고 보고 특히 유닛 테스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이 기업이 주가가 이제 신고가 갔다가 밀렸다가 화요일 증시에서 10% 급등을 했었는데 네네. 이 기업이 원래 온리 하이닉스였어요. 고객사가? 예, 그러니까 네네. 거의 하이닉스 독점이었다가 뭐 나냐라든가 네네. 중국이라든가 외형이 확대되면서 주가도 거기에 반응하면서 가격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외형이 확대되는 걸 투자자들은 굉장히 좋아해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그러니까 좀 상당히 좀 선호하고 중국이 뭉칫돈 갖고 푸니까 예, 거기에 좀 주목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를 땐 잘 안 오르고 내릴 땐 같이 내리는 가치주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가치주의 기준을 뭐로 두느냐. 네. 보통 이게 예, 저기죠, 예. 뭐 그 자산? PBR 자산으로. 이런 것들. 이제 그러니까 자산으로 본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가치주의 단계는 지금은 아직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치주가 이제 빛을 발할 때는 시장 자체가 완전히 망가지는 단계. 한 바퀴 다 돌고 나서. 그러니까 네. 지금은 다시 가치가 저평가주가 많아졌는데 실적 저평가주. 그러니까 고점에 많이 낙폭과대주가 많이 있을 때는 낙폭과대주 있을 때는 사실 가치주 덜 보게 네네.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가치주는 타이밍이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아마 오늘 발칙한 경제와 시황맨의 콜라보레이션 발칙한 시황맨을 들으시면서 이건 절대로 시황맨을 매일매일 하루에 2번씩 들어도 절대 나올 수 없는 이동훈 대표의 추천 종목
진짜요? 어때요? 제가 그래서 한 번도 못 들었는데 나. 아니, 그러니까 한 번도 절대 말씀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황을 이야기할 때에도 뭐 좀 관심 있습니다,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종목들은 보통 이게 주가가 오를 것 같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어떤 업황을 빗대어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인덱스처럼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종목을 보라고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예. 오늘은 나오셨으니까 예. 발칙한 시황면에 나오셨으니까 예. 정말 이 종목 이거는 그 내가 정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너무 부담 주는 거 아니야? 아니 주식이라는 게 투자 판단은 투자자의 몫인데 그렇긴 한데 왜 본인의 레퓨테이션을 걸고 하게끔 만드는 거야 이게? 레퓨테이션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예. 지금 이게 제일 매력적으로 보여요. 제 눈에 보기에는 이게 그냥 보기 좋아 보인다 이 정도. 예. 그러니까 선물 아까 하나 들고 가시죠. 제가 말씀드릴 때 힌트를 살짝 드렸는데 주담이 굉장히 자신감 있어 했다라고 네네. 예. 했던 그 기업 이제 그 STI라는 STI. STI. 예, 그러니까 뭐 예, 적을 시간 주셔야죠. STI. 예, 한글로 STI. 아, 예. 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반도체가 굉장히 화학물질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공정에서. 그러니까 네. 이걸 그 공정마다 고르게 쭉쭉쭉 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업이에요. 근데 네. 한양이엔제하고 여기하고 40/40 국내에서 딱 양분하고 네네네. 있거든요.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가 지금 중국의 외형이 좀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1분기에 매출은 최대가 나왔는데 이익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거든요. 아, 네. 이익률 예, 떨어졌구나. 보통 상여금 주고 네네. 상여금 나간 거 있고 그다음에 중국 시장 투자 좀 해야 되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공장 가동률이 지난 분기에 120%였어요. 120%. 예,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좋겠다는 그러니까 얘기죠. 공장을 10시간 돌려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2시간 돌린 거예요. 네, 추가글로 네. 하면은 예, 그게 그러면 나와요. 이제 예. 그래요? 그러다가 증설했는데 증설한 것도 또 102%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또 증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증설을 한 상태에서 또 증설이 또 예정돼서 지금 공장 지으려고 공장 알아보고 있고 부지 또 알아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게 다 되면 현재 대비 지금 감당할 수 있는 수주가 2배 이상으로 커지게 되는데 그 2배까지는 아니고 1.5배 정도만 생산된다 하더라도 외양이 굉장히 커지는 네네. 상태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점하는 업체의 강점은 이익률이 절대 나쁠 리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네. 기업들의 이익률이 상당히 좋아진다라고 봤을 때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상당히 좋아질 거다. 그러니까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여기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자동차 담당하면서 공장 가동률 뭐 예전에 GM 군산 공장 20% 뭐 이런 거 얘기하다가 갑자기 120% 얘기하니까 와, 참 믿기지가 않죠. 예. 아, 네. 그리고 이렇게 오셨으니까 저희가 이제 항상 시황을 그때그때 짚는 건 아니니까 네, 그 주식 투자를 할 때 좀 어떤 것들을 좀 염두에 두면서 하면 좋은지 좀 저도 그거요, 일종의 좀 원론적인 얘기라 그럴까? 예. 아니면 조금 더 이렇게 그 브로드한 관점에서라 그럴까? 좀 그런 거 조언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저는 우리나라 주식은 장기 투자가 안 되는 나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5년 단위의 사이클에서 5년 전보다 지금 주가가 무조건 높았던 기업은 결국엔 삼성전자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예. 그 나머지 정도는 다 그 이전보다 네, 주가가 네. 못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했을 때 재미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마다 트렌드에 맞춰서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트렌드를 결국엔 투자자들이 읽기 어려우면 기관들 따라해라. 기관이나 외국인 그 얘기할 줄 투자들. 알았어요. 예. 트렌드를 혼자 읽기 어려우면 시황맨을 들어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엔 이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또 해서는 안 되는 외국인보다 기관이에요? 예, 기관 투자자들이 왜냐하면 매매 회전이 조금 더 빠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급한 성격에 급하게 올리는 게 투자를 성향하고 좀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좀 시간 텀을 좀 길게 네, 가는 네, 네. 성향이 좀 있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5만 원에 블록들 받아놓고 4만 5천 원까지 빠져버리면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 믿고 5만 원에 방어하지 않을까 이렇게 투자할 수 있거든요. 좀 생각이 그렇게 안 다르죠.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기관들은 수익을 안 내면 성과가 안 되니까 그렇죠. 그만둬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매니저들 평가 기준이 되니까 그래서 기관들의 수급에 좀 집중을 하시면서 보면 조금 더 수월하게 될 수 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빨간색 나올 때 쫓아다니시지 말라고. 예, 그러니까 빨간색 볼 때 막 하고 파란색 보고 극도로 긴장해서 매도하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파란색에 매수하는 걸로 기관들이 많이 사는 거 이렇게 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참 이게 뭐 사실 사람마다 투자 방식은 좀 다르긴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빨간 쪽,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라고 조언을 하기도 하고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고 얘기도 하긴 하는데 이게 그 대표님 말씀은 오히려 또 반대되는 얘기잖아요. 사실 근데 그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인 거죠. 올라가는 종목이 파란불이 나왔을 때 사라는 말인 거죠. 예, 그러니까 하락하는 종목을 사라는 이야기가 아니.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오해하시는 게 계속 떨어지는 LG 디스플레이 같은 거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바닥인지 지하실인지 지하실 밑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종목을 사라는 게 아니라 예. 상승 추세를 타고 있거나 아니면 뭐 실적이 계속 좋아질 것 같은데 이게 뭐 일시적인 뭐 차익 실현 때문인지 일시적인 수급에 의해서 그냥 잠깐 파란불을 보이게 되면
그때 사는 게 좋겠네요. 근데 그거는 제가 뭐 아까지로 또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그 되게 단순한 얘기인데 전화하는데 돈 아끼지 마시라고. 아. 네, 그러니까 주담한테 악착같이 전화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회사에 대해서 이번 분기가 바닥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주담은 어느 정도 힌트를 주거든요. 숫자는 안 알려주지만 힌트를 줘요. 근데 저 같은 경우가 전화하는 거 굉장히 꺼려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부끄러움을 많이 갖는 편이라서 저희 아버지하고도 전화할 때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네, 근데 네. 아버지하고 전화하는 건 저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뭐 와이프 전화는 극도로 긴장하고 이런 일이 좀 있는데, 그건 이조 앵커가 되게 이렇게 무서웠던데 아니 왜 무서운 거예요? 이거? 근데 조심스럽게. 그런 저조차도 주담하고 전화할 때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전화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돈하고 관계되다 그러니까 보니까 주식 담당자. 예, 그러니까 네. 이게 물어봐서 이번 분기, 다음 분기에 대해서 현재 분기에 대해서는 추이를 알려주거든요. 숫자는 절대 안 알려주지만, 그러니까 알려주면 아 지금 좋은데 빠진 거구나, 아니면 안 좋아서 빠지는 거구나 가늠이 되니까 이게 되게 단순한 건데 잘 안 하셔요. 그러니까 자꾸 게시판 들여다보면서 주담하고 통화하신 분 이런 거 찾아보지 마시고 아 진짜로 그거는 주담하고 직접 통화하세요. 왜냐면 네네. HTS에 다 전화번호 나오니까. 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분들은 그런 일 하는 게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자들이 어디다 접촉을 할 때 먼저 PR, 퍼블릭 그렇죠. 릴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컨택을 하거든요. 그럼 여기 누구 좀 바꿔주세요, 누구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아이아는 또 인베스터 릴레이션을 관리하는 부서잖아요. 그러니까 주담이 저 회사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무시무시한 어떤 최종 보스 맞고 내가 가갖고 몰래 미공개 정보를 캐내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회사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그 사람이 월급 받는 이유거든요. 그러는데 물론 그런 거 있죠. 이렇게 큰 돈 투자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전화하면 조금 더 신경 써주는 건 있겠지만 아무래도 근데 내가 얼마 투자했는지 얘기하고 전화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을 통해서 뭐 말씀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미공개 정보를 받아내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아 회사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이제 파악을 하면서 내가 생각했던 그 예측 전망치와 맞아요. 회사가 어느 정도까지 매칭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는 건 굉장히 좋은 습관인 것 같습니다. 짧게만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예전에 재작년까지 탐방을 굉장히 많이 다녔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대전 유성에 있는 기업에 하나 탐방을 갔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 갔다가 어떤 사실을 알게 됐냐면 왜 이익이 이렇게 떨어져 있죠?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제품을 생산을 했다가 이게 물량 다 폐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 네. 근데 이걸 한 번에 털 거냐 나눠서 팰 거냐라는 거를 결정을 해서 회계적으로 나눠서 터는 거예요. 네네. 나눠서 폐기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향후에 계속 실적이 나빠지겠구나. 그렇죠, 그렇죠. 이게 가늠이 되잖아요. 근데 그 폐기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주가가 굉장히 세게 갈 수 있는 그렇겠죠. 거잖아요. 그럼요. 그 기업이 이제 중앙백신이었어요. 네, 근데 실제로 그 위에 중앙백신 굉장히 세게 주가가 올라가서 한동안 좀 부진했다가, 그러니까 네네. 이런 정도의 어떤 흐름을 알 수 있으니까 좀 많이들 파악해 보시고 이런 것들도 전화를 많이 해봐야지 예. 쌓이게 되는 경험 축적이겠죠. 예. 근데 아까 그 매수 트렌드에서는 기관 매매 패턴을 좀 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예를 들어 그러니까 주식을 보는 트렌드, 그러니까 종목을 선택하는 트렌드에서 이게 이걸 뭐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테마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그런 거는 좀 어떤 거를 좀 좋아하세요? 저는 무조건적으로 실적. 네, 무조건 실적 보고 제가 이제 굉장히 막 이렇게 열광하는 게 이제 PR을 되게 중요시 하거든요. 저 같은 네네. 경우는. PR. 그러니까 숫자에서 그러니까 특히 이제 실적이 보여진다면 지금 실적이 입증된다면 5배면 뭐 1년 있다가 하면 어때? 지금 사놓으면 되지. 뭐 그렇죠. 이런 네네. 주의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본다라면은 뭐 실적 대비 지금 싸다 그리고 주담하고 확인해 봤을 때 이상 없다 그러면은 그런 종목에 대해서는 이제 과감하게 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건 지금 50% 비싸게 사도 네. 어차피 네. 50% 기대 수익이 있다라면 네. 과감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알겠습니다. 그런 게 문제인 거죠. 50% 기대에 대해서 확신을 못 하는 거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시황맨과 발칙한 현재 콜라보레이션 발칙한 시황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블로그 이동훈 대표 감사드리고요. 다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